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도산공원은 1973년 11월 10일 조성되었습니다. 도산공원에는 망우리에서 이장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이혜련 여사님의 유해가 합장되어 있습니다. 1998년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개관하여 지금까지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878년 11월 9일 평남 강서군 초리면 도롱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6살 때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도산 선생님이 있던 평양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서울의 구세학당에 들어가 서양 학문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구세학당에서 조교로 일하던 안창호 선생님은 밀러 선교사의 추천으로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재미교포의 단결과 계몽을 위해 1905년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활약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의 탄압으로 1911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며 부당하게 차별을 받던 한인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펼쳐 한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1913년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들은 안창호 선생님은 미주 지역 동포들이 모금한 독립자금을 가지고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을 합니다. 당시 상해, 한성, 러시아에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연통제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적십자회를 결성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하였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이후 체포되었던 안창호 선생님은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수영자 기록카드에 있는 사진을 보면 감옥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답니다. 1937년 국내에서 동우회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안창호 선생님은 고된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1938년 3월 10일 서거하시게 됩니다. 60년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사셨던 안창호 선생님이 남기셨던 유무, 애기애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처럼 민족을 사랑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 위치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1919년 화성의 3.1운동과 4월 15일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화성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화성 지역도 3월 21일 동탄면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화성 지역에서는 시위대를 향해 무력 진압을 행사한 일본인 순사 2명이 처단되기도 하는 등 격렬한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화성 송산면 사강장터에서 향남면 발안, 우정면 장안면 등지에서 연합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송산, 서신면에서 홍면 등 32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우정, 장안면에서 김현묵 등 27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에 벚꽃 휘날리는 어느 봄날 심한 매질한 것을 사과한다며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예배당으로 모이게 한 일본 경찰은 그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불을 지른 뒤 총을 난사했습니다.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은 커티스, 테일러, 언더우드, 스코필드 등의 외국인, 기자, 선교사 등을 통해 세계로 알려지게 됩니다. 일제는 주범인 아리타 도시오 중위를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제암리 학살 현장의 유해들은 제암리에서 약 4km 떨어진 도일리에 봉분도 없이 매장됩니다. 1982년 9월 제암리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유해와 유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이후 유족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남겨진 유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 주민들은 상처를 묻고 살아가다
광복을 맞이한 뒤에야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1970년 유족회 발족을 시작으로 순국 선열을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시작됩니다. 1982년 유해 발굴로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재조명되고 학살 현장은 사적지 제299호로 지정됩니다. 순국 선열들의 뜻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모여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4월 15일 그날을 기억하며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성 3.1운동 만세길은 1919년 나라를 되찾기 위해 격렬한 만세운동을 벌였던 분들이 걸었던 길을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습니다. 총 길이는 31km로 길을 걸으며 독립운동가의 집터, 생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방문자 센터는 만세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문자 센터 오른편에 보이는 이 공간은 추모길로 길 바닥 양옆에 3.1 독립선언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낮게 수평적으로 깔린 조형물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유도하며 숙연함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화성의 독립운동가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이 벽돌로 된 벽의 틈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드는 독립의 빛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민 참여형 전시 공간입니다. 화성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횃불 시위를 되새겨보며 시민들이 만든 독립운동의 등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를 나와 오른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태극기 바람개비들이 돌아가고 있고 장대에는 만세길임을 알리는 리본이 매여 있습니다. 이 리본들을 따라 31km의 화성 3.1운동 만세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함께 만세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만세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3.1운동 기념비입니다. 화성 화수초등학교 교문 앞에 위치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성 우정면 화수리, 장안면 수촌리 등지에서 전개된 3.1 독립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거닐다 보면 조형물과 차병혁 선생 생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차병혁은 우정, 장안 지역 만세운동 당시 각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로 인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독립운동가의 생가입니다. 생가 앞에는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만세 형상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조형물들이 마당 공간을 둘러싸며 쉼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 보지 못한 만세길은 화성에서 직접 돌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